이택수 김주영의 여론 공장. 예,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는 뭐 당청, 국민의힘, 뭐 정당 지지율, 뭐 또 대통령 지지율 다 떨어졌고 또 조금 전 속보가 떴는데 그 우리나라 공무원이 해안 지도선 배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이 됐는데 조금 전 국방부에서 북한에 피격되고 화장까지 됐다고. 그게 어제 메인 뉴스에까지 떠가지고. 네. 근데 이제 오늘 국방부가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그 좋지 않은 일, 악재들이 많이 산적해 있죠. 보도가 된 상황이라서 좀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공장 나가셨는데 뉴스공장 분위기도 오늘 김이사 옷처럼 대통령 좀 블랙 지지율이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으면 짧게 가자. 짧게 가니까. 짧게 가자. 그다음에 뭐 또 튄 거 아니냐. 단골 어휘들인데요.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말씀 못 드렸던 걸 다 한번 말씀드리고. 네.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9월 4주차 주중 동향입니다. 전 주간 집계 대비 대통령 지지율이 2.2%포인트 하락한 44.2%가 나왔고요. 부정평가 1.6%포인트 상승한 51.7%가 나왔습니다. 긍부정의 평가가 7.5%포인트 차이로 1주 만에 오차범위 밖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부정평가 연속 3주 연속 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PK 3.1%포인트 상승했고 학생에서 많이 상승했고 9.8% 거의 10% 상승을 했고 부정평가는 TK 서울 70대 40대 무당층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부정평가가. 일단 김어준 공장장도 트렌드 얘기를 했잖아요. 리얼미터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뭐 박근혜, 이명박 또 그 이전의 정부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응답률이 이제 전화 면접 조사가 높고 ARS는 낮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 좀 정치 관여도가 떨어지는 분들까지 전화 면접에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평가가 좀 높은 편이고요. 리얼미터는 이제 그걸 혼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다 내용을 이제 알고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도가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가 36.3%로 매우 잘한다는 의견 23.6%보다 한 13%포인트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한 10%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가 강하고 전화조사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긍정평가는 비슷합니다. 근데 부정평가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 밑에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을 달리는데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서가 우리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랬죠. 오늘은 갤럽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갤럽이 더 높게 나오면 리얼미터 아웃, 갤럽 인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리얼미터가 추세이긴 하고 저희는 일일 조사, 그 조사 기관 중에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일일 조사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포털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여론이 1분 1초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뉴스를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다양화됐잖아요. 핸드폰이라는 모바일 기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이 일일 조사로 하는 조사가 그나마 그 국민들의 마음을 좀 근접하게나마 잡아내고 있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 소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스냅샷으로 사진을 찍는다 혹은 리트머스 종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제 어떤 사안을 두고 또 어떤 상황을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담궈진 리트머스 시험지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말씀하신 대로 일간 조사를 해서 유일하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다른 조사기관들은 일간 발표를 안 하죠.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월요일 날 이제 당장 사안을 보면은 월요일 날 47.6%였는데 화요일 날 45.9, 수요일 날 42.6. 일간 변화 폭이 좀 컸습니다. 튀어 보일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 날은 첫 번째는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해명권을 이제 그 국방부 자료에 검찰이 줬다는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실장,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는데요. 북 비자금 세탁 못 해준다는 장관 박살을 냈다라는 천영호 전 외교안보수석 증언이 이거 무려 네이버 포털 뉴스에서 4위 3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아, 그런 소식이었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또 김도읍 죄 없는 사람 여러 잡았겠다라고 마이크 꺼졌는 줄 알고.
김도읍 의원이라고는 정확하게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김도읍 의원이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마이크가 이제 꺼진 줄 모르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게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40만 명 이상이 본 뉴스 1위였습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하루 전 중단 발표, 품질 검증 후 재개. 이게 말이죠. 마스크 대란 때처럼 돈 내고라도 이 독감 백신을 맞겠다고 막 줄 서 있는 병원들이 어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어디서 많이 떨어졌냐면 부정평가가 어디서 많이 올랐냐면 70대 이상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독감주사 맞으려고 했는데 사실 건강이 민감한 네. 세대.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의 이유 한국갤럽 조사가 매주 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 방역 시스템이 좋다.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일이었죠. 독감주사 이제 맞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뭐 상온에도 가지고 네. 2주 동안 맞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독감은 다가오죠. 뭐 겨울 이제 다가오니까 날씨가 지금 추워졌잖아요. 코로나하고 같이 지금 두 개를 다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실망한 국민들이 70대가 제일 많이 부정평가가 올랐고 정당 지지율도 70대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60대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감 백신 충격파가 사실상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통신비 논란이에요. 화요일 날 통신비 엄청나게 보편적 지급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바뀌면서. 근데 35세부터 64세까지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당장 주변에서 못 맞습니다. 받는다고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 류현진, 많더라고요. 손흥민도 선수도 봤는데 이게 보니까 화요일 날 네이버 뉴스에서 뭐 거의 탑 10에서 8개가 다 이렇게 다 이거예요. 있습니다. 부글부글 뭐 우리는 세금만 내는 봉이냐 뭐 이런 이게 있었고요. 수요일 날은 또 수요일 날도 악재가 좀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아까 국방부 이제 발표가 있었지만 또 많이 본 뉴스에서 20만 명 이상 봤습니다. 사고냐 월북이냐 신발 남겨둔 채 NLL에서 사라진 공무원 북서 발견. 그 다음에 북의 피격 후 화장. 이것도 이제 또 5번째 기사.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진보층에서라든지 김어준 공장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기사들을 언급을 방송에서 안 한 거 보면. 근데 워낙 바쁘시니까. 네, 이 충격파가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부정평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긍정평가가 좀 소폭 줄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 연설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유엔 연설을 했는데 왜 긍정평가가 오르지 않았냐. 아까 공장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답을 하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종전 선언은 문재인 정권과 시작할 때부터 이게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 선언은 이번에 또 한번 재언급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민적인 환기를 시키지 못했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데이가 어제였습니다. 어제였는데 오히려 배터리데이는 전 세계 업계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가가 10% 이상으로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획기적인 배터리의 기술 능력을 시연해 주는 게 아니라 비용 절감에 더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 전 세계 기업들의 뭐 관심을 못 받은 상황인데 일맥상통하진 않지만 비추어 봤을 때 종전 선언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항상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남북 프로세스. 근데 이번에 그 선언이 북에 납북이 됐다가 뭐 총살을 당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화장까지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쏟아지니까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거예요. 타이밍이 좀 안 좋았습니다. 종전 선언은 의미 있는 선언이었고 연설이 의미 있는 연설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관련된 보도가 부정적인 보도들이 많았어요. 미 국무부에서도 문 대통령 종전 선언보다 한미 단합부터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북한에서 우리 국민을 피살했다. 뭐 이런 관련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제2의 박광자 사건인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뭐 그런 타이밍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연설이 뭐 미국에 가서 직접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장감도 떨어졌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무엇보다 아무튼 독감 백신이라든지 또 통신비 선별 지급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뭐 사안들이 얽혀 있고 이런 타이밍 아까 말씀했듯이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 또 심지어 국민의힘도 악재가 이제 산적하에 있어서 다 떨어졌는데 근데 리얼미터 조사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하시면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닙니다. 근데 매주 이렇게 되니까 저도 다 올랐으면 좋겠어요. 다 오르고 대통령도 잘 되고. 근데 좋은 댓글도 있어요. 좋은 댓글도 있는데 네. 그 뉴스공장 댓글은 좀 안 좋겠죠. 왜냐하면 진보층에서 많이 듣는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는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이해를 하면서 아직 회복 탄력이 좀 안 됐습니다. 지금 방송 갔다 온 지 없어요. 지금 1시간, 2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네. 씨. 농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이게 공정경제 3법 때문에 네.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이 관련돼서 지금 범야권이 발칵했거든요. 네, 뭐 경총 회장, 손경식 회장도 이제 국회를 방문하셨는데 이제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참 기업들이 쉽지는 않나 봅니다. 그 문제에다가 또 박덕흠 의원 탈당. 네,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에서 500억짜리인가요? 1000억짜리인가요? 탈당.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충격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정당 지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 여당이죠. 0.6%포인트 하락한 34.6%가 나왔습니다.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0.6%포인트 하락했고 PK, 경기 인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 인천과 서울에 있던 그런 부동층들이 정부 여당에 붙는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대 상승했고 진보층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은 TK와 충청 70대에서 하락했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했듯이 건강에 굉장히 이제 예민한 70대 이상이 하락을 했고 60대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1.1%포인트 하락한 28.2%가 나왔습니다. 2주 연속 30%대를 밑돌고 광주, 전라 70대, 60대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0.2%포인트 상승한 6.4%, 열린민주당 동료를 잃었습니다. 5.9%, 정의당 동료를 잃었습니다. 5.3%, 시대전환 0.3%포인트 상승한 1.1%, 기본소득당 0.2%포인트 하락 0.9%, 기타정당 동률입니다. 2.5%, 무당층 1.4%포인트 상승한 15.1%가 났습니다. 월요일 날 김종인 위원장이 기업 말 들어 뭐 하겠느냐. 이래서 지금 재계 혹은 범야권에서 발칵했다. 당내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지만 기업이 좀 잘 되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저는 그렇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뭔가 이제 여론에서도 어떤 담은 집 앞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도 앉아서 1분 동안 인사는 하는데 되게 말씀을 잘 안 들어주셨다는 그런 언론을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의문을 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튼 기업은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인식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김 위원장이 공정3법 파급력을 모른다라는 또 비판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덕흠 의원의 결국 탈당을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집회 개천절 집회를 아무튼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드라이브스루를 어떻게 한다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차를 타고 가도 또 나와서 또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럼 또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럼 또 그분들이 또 전국으로 또 다 흩어지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또 전파될 가능성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걱정이 되는 건데. 아니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면 우리 리얼미터는 일할 게 많아지니까 좋긴 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면 그래서 결과가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 금지해야 한다가 70.9%가 나왔습니다. 보장해야 된다가 23.6%, 잘 모름이 5.5%가 나왔거든요. 10명 중에 7명이 반대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때요? 반반입니다. 반반. 그러니까 반 정도는 걱정하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보수층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40대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40대와 70대 이상. 그러니까 자녀를 둔 40대하고 40대와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건강에 더 이제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되는 70대 이상이 높은 비율로 금지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보니까 보수층에서도 좀 빠졌고요. 진보층에서도 빠졌고 가정주부, 학생층 또 20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부동산 문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등으로 20대, 30대들이 이쪽으로 왔다가 학생층도 이쪽으로 왔다가 국민의힘 쪽으로. 근데 지금 이번 주는 좀 다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대로 뭐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집회 뭐 자유 있지만 걱정하는 국민들이 지금 10명 중에 7명 가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 그 표현이 익숙치 않은가 봐요, 국민의힘 쪽은. 그때 광복절 대집회 때도 네. 다른 단체들도 있었는데 그런 단체들도 이제 네. 확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진보든 보수든 할 거 없이 그냥 좀 진짜 그러니까요. 개천절 그냥 조용히 좀 지나갔으면 하는 왜냐하면 국민의 추석 때 바람이. 지금 어르신들도 안 찾아 있고 네. 지금 이동 자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겨우 2자릿수로 내려왔다가 지금 또 하루 이틀 100명대로 다시 올라서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적극적인 보수층이 항상 걱정하는 게 네. 확진자를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또 조절을 한다. 네. 근데 그저께 안철수 그 대표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그러니까 의료 체계는 상당한 수준인데 그걸 통계학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확진자를 뭐 어저께 거를 오늘로 땡기고 오늘 거를 뭐 내일로 땡기고 이러지는 못한다. 그러니까요. 예. 그 안철수 대표께서도 그렇게 정말 권위 있는 정은경 청장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까? 집에도 잘 못 가시고 고생하는데 그런 잔머리 굴리겠습니까? 국민들. 저는 정은경 청장님도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네. 실질적으로 간호사님들과 의사님들이 진짜 정말 영웅입니다. 저는 이제 타임지에 선정했을 때 저는 의사분들의 단체 사진이 왜 안 올라왔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은경 청장님도 물론 훌륭하시죠, 대단하시죠. 근데 영향력이 있는 백인. 네네네네. 봉준호 들어갔는데 네. 말없이 하시는 분들. 저는 건물에 있는 건물주보다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 아저씨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을 더 많이 하시고 꾸준히 그런 분들이 없으면 그 건물이 관리가 안 되고 지켜지질 않으니까요. 이야, 그래서 우리 김 이사는 항상 건물 경비 아저씨들한테 인사도 90도로 하고요. 이거 그분들이 저는 진짜 80도로 저 하는데. 할머니한테 늘 배운 게 그런 거라서. 경비 반장님들이 보면은 저보다 더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 맞는 얘기죠. 네. 아무튼 개천절 드라이브스루도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김진태, 민경천 의원들이 요거를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는 뭐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해서 이 개천절 집회 문제 때문에 지금 당청이 떨어지는데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우리 공무원 북한 피격 이 사건이 아마 오늘 내일 또 일파만파 커질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당청 지지율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는 이제 연휴 관계로 조사를 이틀밖에 못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부터 조사를 못 하는데 이틀 조사가 추석 민심을 이제 좌우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주중 집계는 안 좋다. 그래서 김 이사도 옷을 좀 검정색으로 좀 우울합니다. 제가 원래 검정색을 좀 좋아하긴 해요. 좋아합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론공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죠. 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들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좀 올리고 높였습니다. 되게 죄송하고요. 하지만 국민이 잘 사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인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저희 리얼미터 조사 절대 의구심과 의심을 항상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